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자, 시작부터 감사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덕분에 5,000 구독자 달성하고 열심히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는 분이 있으셔야 유튜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총 이벤트에 댓글로 255분 이제 정오까지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질문을 달아주신 분은 183분 해서 그분들께서도 또 이제 중복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지만 최대한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크게는 저 스스로 디어 조별화라는 사람에 관해서, 그리고 러닝에 관해서, 그리고 러닝 중에서도 러닝화에 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튜브에 관해서 질문해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하나하나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많다 보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우선 제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는 92년생 33살입니다. 현 직업, 저는 유튜버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버를 전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활동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러면 생계가 되냐? 아쉽게도 솔직히 유튜브만으로는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리기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를 유튜브보다 먼저 했어요. 전공 뭘 했냐?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공은 뭘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닉네임은 왜 디어냐? 단순히 진짜 간결하게 어감 때문입니다. 웃기죠? 자, 운동 구력. 이게 뭐 어렸을 때 다른 운동을 했냐? 러닝 전에 어떤 운동을 했냐? 러닝은 얼마나 했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운동은 제가 총 3번을 시도했습니다. 군대 전역하고 난 후에 한 19년에서 20년 사이에, 그리고 지금 쭉 해오고 있는 22년부터 지금까지 다른 어떠한 배우는 건 없었고요. 군대 때도 체단실, 그리고 19년도에 그때 처음으로 러닝을 잠깐 입문했었던 때 러닝 시작해서 맨몸 운동으로 한 1년 정도 했었다가 그만뒀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쉬게 됐고, 그리고 22년부터 지금까지 근력 운동과 러닝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러닝을 시작하게 됐냐? 그거는 이제 군대 체단실 이후에 전역하고 나서 굉장히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따 타투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 일 때문에 굉장히 구렁 속에서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사하게도 제 스스로 그 당시에 저에게 고마운 게 러닝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정말 왜인지 모르겠는데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힘듦과 지금의 그 당시의 체력 수준을 타파하고자 러닝을 시작했던 게 맨 처음 최초의 러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정말 많이 케어가 됐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그건데,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때 한번 크게 쉬게 됐죠.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쉬게 됐다가 22년도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딱 때가 있어서, 그때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때는 그냥 홈 트레이닝으로 바프 찍자가 메인 컨텐츠였어요. 근데 바프를 위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단순 근력 운동만으로는 안 되죠. 체지방을 최대한 깎아내는 게 중요한 게 또 바디 프로필이다 보니까, 그러려면 유산소 해야 되죠. 유산소 하려면 제가 할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러닝밖에 없죠. 해서 러닝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그 바프 프로젝트를 총 3번을 진행을 하고, 그 3번째 이제 전후로 러닝 자체에 좀 빠지게 됐어요. 대회를 나가게 됐었거든요. 그때 22년 10월 제마 10km를 인생 첫 대회로 참가하게 됐었고, 그때 감동과 스스로의 뿌듯함, 그리고 러닝이라는 거에 한 번 더 빠지는 계기가 되어서 더 준비를 해서 23년도에 서울 레이스 하프, 제마풀 이런 거 도전해보면서 더 러닝에 빠지게 되었고, 그 제마풀 때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다들 이제 제 채널 메인 동영상이 뭔지 아시죠? 제마 꼴찌 주자 영상, 딱 그걸 겪고 나니까 러닝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 러닝 너무 우습게 봤다 내가. 그 전까지는 계속 목표 기록을 다 달성을 했었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를 해보자 해서 지금의 이렇게 러너 디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정오에 뛰는 이유가 뭐냐, 지금 유튜브 패턴상 말씀드린 대로 저녁에 대리기사 업무를 하고 나면은 상대적으로 좀 늦게 잘 수밖에 없어요. 한 1시에서 2시에서 자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 시간을 최대한 보충하고 나면 아침에 한 9시 전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또 9시, 요즘은 그래서 9시 전 딱 일어나서 바로 뛰고 식사할 때도 있고 봉봉런으로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굳이 정오에 뛰는 게 문제되지 않고 패턴상 저는 그게 익숙했기 때문에 했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뭐 제가 좀 더위에 강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오에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 때부터 봐주신 분들께서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아직도 뭐 식단 하냐 하시는데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력 운동 할 때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유 하거니와 좀 마라톤에서의 또 상위 단계 클래스로 넘어갈 때 키 빼몸의 중요성을 또 체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최대한 신경 쓰고 있는데 저는 막 엄청 힘들다 이것까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저는 좀 식욕, 그리고 어떤 식탐이라고 하죠. 식욕은 당연히 저도 있어요. 배고프면 저도 밥 먹고 싶은데 식탐, 어떤 음식 너무 먹고 싶어, 지금 너무 뭐가 땡겨, 이런 게 제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수월하게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말씀해 주신 게 이 목소리인데 뭐 발성 연습을 따로 하냐, 아니면은 뭐 성우 준비를 했었냐, 아니면 이 관련된 뭐 어떤 직군에 있었냐 하시는데,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발성 연습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대신 그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바텐더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술 만드는 게 재밌고 좋아서가 아니라 이 고객들과 손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에 대해서의 좀 로망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정말 감명 깊게 봤던 만화가 있었는데, 바텐더라는, 이름부터 바텐더인 만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바텐더의 묘사가 너무나 멋지고 내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 맞는 일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준비를 하면서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의 좀 연구를 그때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말이겠죠. 말을 하는 방법, 듣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했던 것 같고, 음색은 당연하지만 아버지에게 물려받았습니다. 친인척분들도 아버지와 제 목소리 잘 분간을 못하세요. 감사한 일이죠. 톤이나 어투, 사용하는 어휘 같은 건 제가 노력한 게 맞지만 음색, 기본적인 그거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았고요. 대신 이것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녔었는데, 아버지 따라서 교회에서 성악 한번 해봐라 해서 중학교 3학년에서 고1 사이에 겨울방학 때 잠깐 성악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바리톤으로. 그것 제외하고는 정말 뭐 따로 제가 어떤 걸 한 건 없습니다. 자, 운태기 극복 방법. 운태기, 제가 운동을 총 지금 3번째라고 했죠. 최단실에서 한 번, 그리고 19년도에서 20년도 사이에 한 번, 22년부터 지금까지. 우선은 22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운태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정말 하고 싶은데 못한다 이것까지는 있었는데, 운동 너무 싫은데 운동 이제 안 할까, 이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제가 운동 딱 이 3번째 시작했을 때 얘기를 드릴게요. 가장 크게 유튜브 물론 시작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운동부터 시작을 했고요. 운동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배 나오고 팔다리 가늘어지고 어좁되고, 뭐 지금도 어깨는 안 넓지만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자니 너무 제 스스로가 싫어지더라고요. 자기 혐오가 생기는데, 근데 다행히도 제가 군대 때도 그렇고 그 19년 20년도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변화를 한번 경험해 봤었다 보니까 내가 운동 그럼 해서 다시 변하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거 없이 그냥 지금 제 모습 자체를 바꾸고 싶은 그 강한 동기부여로 인해서 저는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고, 지금도 저는 제 몸이나
러닝 실력 이런 거에 만족을 못하는 게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만족하는 순간 당연히 딱 거기에 정착하게 되고 정착이 길어지면 도태가 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떻게든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마인드셋 중에 하나는 작은 목표를 계속해서 설정을 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작은 목표, 큰 목표 막 진짜 내가 지금 당장 풀코스 아직 안 뛰어봤지만 내가 언젠가 서브3 할 거야. 너무 큰 목표잖아요. 거기에 가는 과정이 얼마나 길고 험난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목표로 인한 동기부여가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막 작은 거, 지금 내가 당장 3km밖에 못 뛰어. 그러면은 5km 한번 안 쉬고 뛰어볼까? 이 정도의 바로 어느 정도 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 같은 것들을 차근히 세워가면서 진행을 해왔다 보니까 저는 운퇴기 없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 스스로에 대한 만족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갖추니까 운퇴기를 없이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좋아하는 음식 탑5. 아쉽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탐이 없다 보니까 막 이 음식 너무 좋아. 이 음식 별로야. 솔직히 말하면 진짜 기만이 아니라 진짜 없습니다. 그냥 가끔씩 치팅할 때 그냥 만만하게 그때 떠오르는 거 할인되는 거 그거를 좀 선택을 하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는데 해서 먹는 건 사실 없습니다. 싫어하는 건 있어요. 제가 고향이 저기 충북의 산골짜기여서 그런지 제가 비린 음식을 좀 안 좋아합니다. 향도 굉장히 좀 예민한 편이어서 사람 채취나 공간의 냄새 이런 것도 좀 예민한데 음식도 좀 냄새에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좀 해산물에서도 비린내가 좀 심한 류의 해산물이라거나 이상한 특유의 엄청 이상한 향을 가진 음식은 좀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거 제외하고서는 막 엄청 좋아하는 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실 또 이제 제 얘기할 때 가장 이거 좀 언제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마나 하는 큰 얘기가 타투죠. 이것 때문에 구독 안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그냥 제 자체가 싫으신 분들도 많으실 걸 알고 있어요. 뭐 타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계속 거론되고 어느 분야 어디 한국 사회에서 어디에서든 근데 이제 변명이 아니라 그냥 이 타투를 왜 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미 없는 타투들이 아니거든요. 자, 우선 왼쪽 이 타투는 우선 제 몸에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흔히 말하는 야쿠자, 양아치 타투라고 하는 이레즈미라고 하죠. 일본식 야쿠자 타투는 제 몸에 없습니다. 자, 우선 왼쪽 이 타투는 트라이벌인데요. 트라이벌이라 하면은 부족 고유 타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디언 부족의 토착민들의 좀 타투인데요. 이거는 하이다 부족이라는 저기 북미권의 원주민의 타투인데요. 보통 트라이벌들의 고유적인 의미는 대부분 좀 토테니즘, 토속신앙에 근거한 본인을 수호하고 지켜주리라는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막 그쪽 토착신앙을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대지와 자연 이런 것들이 좀 수호를 해주고 힘을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새긴 그런 타투고요. 자, 오른쪽은 한국화 타투입니다. 한국화에서 차코갑사와 여기 호랑이 타투인데요. 말 그대로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토착적인 정신력과 그런 수호의 의미 양쪽이 비슷한 의미입니다. 해서 좀 새기게 되었고요. 말 그대로 저 스스로에 대한 좀 토속신앙 비슷한 제 스스로의 좀 그런 의미로서 사귄 타투게 되겠고요. 등에는 등에는 좀 시조가 적혀 있습니다. 복수불가수 행운 난중심이라는 그런 시조인데요. 쓰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흘러간 구름은 다시 잡을 수 없다 라는 그런 시조입니다. 뭐 딱 봐도 뜻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새기게 되었고요.
그것에 대한 이유가 사실 되는 일들이 여기에 있는 해골과 국화 타투들이 이유가 됩니다. 국화가 총 두 송이가 있고요. 해골이 하나 있죠. 이건 정말 좀 제 프라이빗한 스토리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운동하기 이전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했었던 것에 한번 좀 그게 치달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좀 시도를 했죠. 아직 저희 집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찌저찌 살아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한번 죽었다는 의미로 국화와 해골을 새기게 된 거고요. 그때의 그 일에 대한 의미로서 가슴의 타투는 지금의 저를 계속 살 수 있게 해준 국화, 저희 고양이 이름입니다. 고양이 국화로서 새기게 된 겁니다. 뭐 좀 비약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그 일을 겪고 재기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었던 마인드 케어가 가장 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도 아니었고 가족 이상의 의미가 있는 저희 집 고양이입니다. 국화를 만났던 게 사실 원래부터 국화였어요. 국화 이름이 국화였어요. 아기 고양이 때 만난 것도 아니고요. 제가 힘들 때 주변의 건의로 너 동물 좋아하니까 고양이 한번 키워봐라 라는 의견에 막 이런저런 거 찾아보다가 4살 고양이를 파양하는 어떠한 가정분양 글을 보게 됐습니다. 이름도 국화였고요. 뭔가 운명이라 생각했어요. 그 덕분에 좀 뭐 너무 처지는 얘기죠. 아무튼 타투의 의미들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있는 레터링은 사진에 관련된, 제가 사진 취미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새긴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타투 자체에 대해 안 좋게 보실 분들이 많은 건 알기 때문에 무조건 이해해달라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그래도 이 타투들의 의미들이 있고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체 운동 뭘 하는지 그거는 루틴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기본적인 것만 합니다. 풀업, 친업, 푸시업, 딥스, 그리고 덤벨로 하는 여러가지 잡다한 팔 운동과 어깨 운동들 하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과 러닝 비율, 이거는 바프 찍을 때와 지금 전혀 다릅니다. 바프 찍을 때는 근력 운동이 8, 러닝이 2, 1 뭐 이랬고요. 지금 그 반대입니다. 근력 운동이 한 2, 1, 러닝이 나머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짜 마라톤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뭐 몸 만들고 싶을 때는 조금, 요즘 사실 여름이기도 해서 비중을 조금 조율하긴 했습니다. 요즘 근력 운동은 한 3, 4까지 올렸어요. 자, 나만의 러닝 꿀템.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셨다시피 저는 정말 가성비 러너라 어떠한 특수한 물건을 쓰는 건 없고요. 뭐가 있을까? 헤어밴드? 제가 몸에 땀이 막 엄청 많은 편은 아닌데 얼굴에서 땀이 많이 나는 편인데 헤어밴드 하니까 확실히 눈에 땀이 안 들어가니까 편하더라고요. 지금 가장 만족하면서 쓰는 아이템입니다. 게다가 테무에서 5개들이 얼마에 샀어? 되게 한 개당 막 1,000원 꼴로 샀었죠. 만족합니다. 자, 고양이 사진의 의미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고양이 저희 가족 사진인 거죠. 자, 런닝 붐에서의 대회와 품절대라 안에 제 개인적인 좀 의견이 있냐? 저는 이거 대회 접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차라리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추첨제가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령에서도 그렇고 고령 운동하시는 분들께서 최근에 인천 아라뱃길 마라톤 가면서 인터뷰도 했지만 그 베테랑 그분들께서도 신청을 못 하셨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못 가는 한이 있어도 누구나에게나 좀 참여 도전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이거 용품에 대한, 특히 러닝화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브랜드 측에서의 개선이 분명히 이뤄지긴 할 겁니다. 좀 담당자분과의 컨택을 해본 결과, 왜냐하면은 이게 퓨처 오더 방식,
한 적어도 반년 이상, 거의 1년 가까이 전에 오더를 미리 하는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 한국이 지금 올해 런닝붐인지 못하셨을 거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좀 분기 현상이 일어난 것도 있고, 나이키는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나이키는 제가 봤을 때 좀 걔네들은 좀 아니에요. 너무 그 일반적 스니커즈도 그렇고 좀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타 브랜드 아식스, 뉴발란스 뭐 이런 측은 분명히 올 하반기엔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갤럭시 워치 쓰는데 그 배터리 괜찮냐? 저는 5 프로 모델이라 프로 모델은 그래도 한 2-3일 갑니다. 충전 안 해도. 근데 일반 모델은 제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전 프로만 사용해서 저는 풀코스 충분히 이용했습니다. 음주 여부와 주량, 음주 정말 가끔 합니다. 제가 어떤 회사 일 다닐 때는 당연히 회식 같은 것도 했고, 저희 집안이 술 못 먹는 집안은 아니라서요. 지금도 가족 모임하면은 뭐 술 열심히 마시기도 합니다. 주량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관심 가는 러닝 의류. 자, 저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가성비 러너라 최애 브랜드는 지금까지 데카트론이었는데, 사실 디자인적으로 끌린다? 이러는 건 저는 좀 올러닝의 어페럴이 많이 끌리는데요. 올러닝이 또 싼 브랜드가 아니라 싱글렛 하나에 그래도 10만원 초반?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엄두는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소어나 칼렉 이쪽은 너무 고가라 전혀 엄두를 못 내고 있고요. 자, 러닝 아이템 저렴하게 사는 팁. 이거는 우선 러닝화는 비인기 품목이든 시리즈의 넘버링에 이제 말미쯤 되면은 아울렛이 다 풀리고요. 아울렛이라 함은 진짜 그냥 막 현대몰 이런 데 아울렛도 있지만 자체적인 공식 홈페이지에 아울렛 탭이나 세일 탭이 있습니다. 거기 종종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세일 품목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데는 황금 사이즈는 대부분 없습니다. 아울렛 이용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전 넘버링이나 그런 거 좀 쉽게 구매 가능하실 거예요. 지름 욕구를 억제하는 노하우와 그러기 위한 좀 본인의 선택 기준 물어보셔 주셨는데요. 저는 지름욕을 물리적으로 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으면 억제됩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막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 거고요. 그럼에도 제 선택을 하는 기준은 내가 지금 당장 이 훈련에 이 러닝화가 지금 필요하냐 아니냐 이렇고요. 의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의 지금 입고 있는 이것도 그렇지만 대부분 대회 기념티 혹은 데카트론 싱글렛 같은 거는 제가 산지 거의 1년이 넘었죠. 그거를 계속 입고 있습니다. 러닝 의류 그렇게 막 저는 안 해지더라고요. 장발을 자른 이유. 이거 모르는 분들 장발? 싶으시겠죠? 제가 작년 말일까지 올해 초일까지 장발이었습니다. 자른 이유? 그냥 안 어울리더라고요. 제 스스로 보기에. 진짜 다른 이유 없습니다. 짧은 머리가 훨씬 잘 어울린다라고 예전부터 얘기 들었고, 장발 굳이 별로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 많으셨어서 잘랐습니다. 안경 구매처, 안경 쓰고 벗고의 이미지 차이가 엄청 크다라고 하셨는데 동네 안경점에서 제일 싼 거 샀습니다. 일본에서의 살만한 러닝 아이템을 추천해주시고 구매처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일본 안 가봐서 죄송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정보상으로는 당연하지만 좀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죄송합니다. 유튜브 수익 지금 이제 좀 방세 낼 정도 됐습니다. 러닝 플레이리스트 이거 좀 반전이겠는데 제가 좀 씹덕 노래 많이 듣습니다. 일본 밴드 노래가 생각보다 굉장히 신나요. 그거나 아니면은 좀 빡센 러닝 할 땐 EDM류의 좀 빡센 좀 그런 일렉트로닉 음악을 좀 듣고요. 편하게 달리고 싶을 때는 좀 발라드나 재즈 이런 연주곡들 주로 듣습니다. 공식 페이스메이커 도전할 의향이 있냐? 지금 제가 아라베클 비공식 팸에 도전했죠. 공식 팸에는 제가 이룰 수 있는 러닝 목표, 개인적인 목표들은 다 이룬 후에
도전하고 싶어도 도전하고 싶은데, 근데 공식 패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일부 대회들 제외하고는 어디 페이싱 팀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어디에 지금 팀에 소속되거나 이럴 지금 욕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당장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러닝 외에 취미,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을 좀 취미로 했었는데 제가 인물 사진을 취미로 찍다 보니까 이게 제가 찍고 싶다고 해서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잘 안 되고요. 지금은 진짜 따로 취미 활동하는 거는 애니메이션 보기, 웹서핑, 정보 수집 자체가 제가 좀 취미여서 지금 가능한 거긴 한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지금 따로 없습니다. 대외 활동 러닝 외에 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자, 이제 제 개인적인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러닝에 관해서입니다. 러닝의 기록, 변화, 추이. 저도 러닝 처음 시작했을 때 2km, 1점 몇 킬로, 3km 겨우 뛰었습니다. 6분 30초? 막 이 정도 페이스로 겨우 뛰었고요. 그렇게 이제 맨 처음 말씀드린 19년도, 20년도 운동할 때는 좀 제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 당시에 생각하면서 뛴 게 전혀 없어서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되게 애매하고 이번에 22년 유튜브 시작하면서 러닝 해왔던 기록 추이는 우선은 22년 초부터 계속 달리기 시작해서 한 5, 6월까지는 정말 한 3km, 길어도 5km밖에 못 뛰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회 접수 22년 제마 10km를 접수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10km 뛰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록도 내고 싶고 욕심내고 싶으니까 한 6, 7월 계속 그냥 그 당시에도 5km 전후로 계속 그냥 조깅만 했습니다. 특별한 훈련을 안 했어요. 막 인터벌, 장거리 훈련, 존투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쿠팡에서 2만원짜리 런닝화 사서 계속 신다가 그래도 대회 나가는데 라는 생각에 한 7, 8월인가 8월쯤에 아울렛에 가서 인천 저기 청라 아래쪽에 가면 모다 아울렛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장 좀 2월 상품 중에 만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처음 선택한 신발이 데산트의 에너자이트 Z 플러스라는 지금은 일할 때 신는 신발이 됐는데 그걸로 처음 사게 됐습니다. 신세계였죠. 와, 너무 감동이었어요. 2만원짜리 런닝화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고 열심히 나름 계속 훈련하니까 그래도 7km 정도씩 한 8, 9월에 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회가 11월이니까 한 10월쯤에 최초로 이제 10km 한번 뛰어보고 와, 너무 감동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력운동과 병행을 했던 거다 보니까 보강운동도 당연히 했습니다. 제가 보강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닌데 하체운동도 당연히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했거든요. 토끼팀 뛰고 막 스프린트 하고 그랬었다 보니까 나름 그거 덕분인지 러닝 구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돼서 제마 10km 그때 45분 뛰었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45분 언더 도전해야지 했는데 45분 언더는 실패했습니다.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더 욕심이 당연히 났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부터 러닝에 좀 호감이 생겨서 그러면 하프나 뭐 이런 것도 뛰어봐야겠다 해서 22년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23년에 서울 레이스 하프 마라톤과 제마 풀 신청해가지고 준비하면서 전반기엔 아예 대회 아예 안 뛰고 이제 하반기 때 계속 훈련해가면서 그때까지도 서울 레이스 나갈 때까지도 체계적인 훈련을 안 했습니다. 그냥 열심히만 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레이스 때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체계적이진 않아도 열심히 했었으니까 기록을 그 당시에 1시간 39분을 가져갔습니다. 140 언더가 목표였는데 근데 그때부터 느낌이 딱 왔어요. 19km 때부터인지 또 쥐가 나고 하니까 보니까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근데 그거를 잘못 이해했어요. 오버 트레이닝인 줄 알고 제마 당장 한 달 후에 있는데 훈련 안 했습니다. 그냥 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마 때 5시간 20분 그 사단이 났는데 그래서 그때 각성을 했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체계적으로 해보자. 해서 훈련화도 제대로 갖춰보고
훈련 자체를 좀 체계적으로 하면서 더 열심히 해보고 LSD도 처음으로 해보고 뭐 빌드업, 템포, 뭐 존투 이런 거 다 해보면서 케이던스도 보완해보고 해서 올해 2월에 10km 대회에서 41분, 그리고 3월 동마 때 3시간 22분, 4월 서아마 때 1시간 32분, 한 130 언더 목표를 했는데 실패했죠. 해서 지금까지의 제 성장 포인트가 그렇고,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10km는 40분 50초대로 비공식 개인으로는 찍어놨고, 3km도 10분 30초 비공식으로 좀 해놓은 상태라, 이제 하반기 때 목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하반기 목표는 10km 당연하지만 40분 언더, 하프 130 언더, 풀 싱글입니다. 풀 뭐 서브 3 지금 당장의 목표는 없고요. 조만간 5km 18분대는 도전을 할 겁니다. 그게 지금 당장의 목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러닝의 최종 목표. 제 최종 목표라고 할 건 뭔가 꼬린 지점이라고 할 만한 건 없고요. 그냥 제가 달릴 수 있는 날들 동안 어떻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러닝적인 목표는 제 조베라라는 사람이 과연 어느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가 확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심박과 기록 향상의 연관성,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심박이 안정화되어야지 뭐 그 속도를 통제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600으로 뛸 때는 심박이 150대가 나오는데 뭐 530으로 뛸 때 심박이 막 160, 170이래. 그러면은 그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심장 상태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장 박동, 심박수 이런 거에 대해서의 컨트롤은 당연히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제가 봤을 땐 우선 많이 뛰어보고 빨리도 뛰어보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러닝 후에 회복과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이건 자부할 수 있는, 타 유튜버 분들과 다르게 계속 스트레칭과 보강 운동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스트레칭과 보강 운동 덕을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작년 제가 말씀드린 제마 풀 때 장경인데 한번 세게 오고, 이거 내가 많이 지금 몸 상태가 부족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거를 해야지 지속이 가능할까 해서 그때 선택한 게, 집중했던 게 스트레칭과 보강 운동이었는데 확실히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10km 50분 언더에 대한 트레이닝, 이거는 진짜 꾸준히 계속 해보고, 그리고 매번 같은 러닝만 하시기보다는 변속도 해보고, 좀 더 빨리도 뛰어보고 거리를 늘려보고, 이거는 초보자분들에게도, 이게 질문에도 있는데 초보자분들에게도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인데, 항상 기록 향상하고 싶고 속도 빨라지고 싶으시면은 맨날 똑같은 러닝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막 2, 3km밖에 못 뛰었다가 겨우 5km 뛰게 되고,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 목표 설정으로 이번에 한번 5km 뛰어볼까? 아니면 이번에 속도를 얼마를 내볼까? 이 거리에서 이렇게 조금씩 다양한 훈련을 몸에 익히면 자연스럽게 실력은 상승하고 50분 언더는 딱 그런 수준에서의 도달할 수 있는 선이니까, 그냥 다양한 러닝 해보면서 꾸준히 하시면 충분히 도달 가능하실 겁니다.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성장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10km 대회 하프 도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km 22년 11월에 해서 다음해 10월, 거의 전 11개월 만에 도전을 한 건데, 근데 그거는 뭐 본인 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러닝 초창기로 가면 무조건 할 것, 그리고 하지 말 것은, 우선 할 것은 그때부터 스트레칭과 보강 운동을 더 열심히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하지 말 것, 욕심, 너무 과한 욕심. 내가 지금 내 역량을 면밀히 파악하고 무리가 안 오는 선에서의 훈련 통제를 좀 더 하면 더 수월하게 성장했을 것 같습니다. 엄지 쪽으로 디뎌서 저림 증세 개선 방법, 이거는 좀 내전이 있으신 거라 좀 의식적으로, 이거는 어떤 다리
주법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미지화를 우선 기본 전제로 깔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지화로 내가 발날에 여기 발풀 이쪽으로 딛는다라는 걸 의식하면서 실제로 그걸 한번 시도를 하는 식으로밖에는 저는 기술적으로는 개선의 여지는 그거밖에 없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내전 서포트 관련된 러닝화를 선택하는 게 우선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러닝 능력 향상에서 천천히 달리기와 인터벌 중에 뭐가 더 좋아 보이나요? 이거는 각각의 향상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수준 이상이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서는 인터벌이 변속주가 훨씬 효과는 좋을 겁니다. 대신 부상 위험도 그만큼 높으니까 조심하셔서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리기의 매력과 시작할 때의 팁. 달리기 매력은 아무래도 차근히 성장하는 자신을 볼 수 있는 것과 단순 몸의 건강 외에도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것 등 굉장히, 그리고 또 이제 혼자도 달릴 수 있지만 여러 사람과 같이 달릴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러닝크루 운영할 생각 있는가? 그러면 뭐 컨텐츠적으로도 더 뽑을 수 있으실 것 같다고 하시는데, 지금 당장 제 개인 유튜브 운영과 유튜브에서의 유튜브 단톡방이 있는데 제가 홍보도 가끔씩 하는데, 그거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좀 힘듭니다. 크루로서 뭐 정기적 훈련과 이런 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체중 감량 정체기에서의 헬스장 운동 루틴을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 체중 감량은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식단의 문제고요. 식단을 좀 더 타이트하게 쪼여보시면 가장 효과가 좋으실 테고, 헬스장에서의 좀 미관적인 그런 것까지 바라신다면은, 이거는 제가 헬스장을 안 다녀서 사실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우선 당연하지만 대근육 위주로 베이스를 까시고, 저는 못 만들 땐 그래도 분할을 가져갔어요. 3분할 했습니다. 저도 푸시데이, 풀데이, 그리고 레그, 숄더데이 이런 식으로 가져갔는데, 좀 분할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박 안정하는 노하우. 이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심장을 괴롭히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장시간 오래 뛰면서 심장을 괴롭혀보거나 변속으로 인터벌이든 빌드업이든 그런 식으로 심장을 괴롭혀 주시면 유의미한 심박의 개선이 있으실 겁니다. 매번 똑같은 식으로 뛴다 하더라도 당연히 기능 향상은 될 텐데 더딜 거예요. 올해 계획된 대회는 지금 딱 진짜 이건 무조건 나간다고 잡혀있는 대회는 뉴발란스 런유어웨이, 이거 제가 말씀 아직 못 드렸었는데 초대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10km 딱 지금 10km 뭘 나가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10km 이제 나가게 됐고요. 지금 서울 레이스 10월 중순에 있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마 풀 복수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 아까 비공식 패매 컨텐츠에 대한 연장선으로 아마 또 하반기에 만만한 대회 있지 않을까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포에 대한 목표로서에 대한 훈련 방법. 아마 이제 첫 대회시니까 서포를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서포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4시간 동안 달린다는 거 해보셨나요 혹시? 안 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우선 그 장시간 달리는 것에 대한 익숙해짐이 필요하세요. 내가 속도를 얼마를 낼 수 있는 사람이든 간에 그 장시간 달리는 것에 대해 몸이 적응해 있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달릴 수 없습니다. 제가 딱 제마 때 그 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장거리 훈련 비중을 안 가져가셨다면은 뭐 30km, 35km까지는 최대한 가져가 보시고, 그걸 뭐 매주 해라 이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대회까지는 3-4번까지는 최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꾸준히 마일리지, 그러니까 꾸준히 달려가시면서 장거리 훈련 좀 가져가시면서, 서포는 사실 속도를 내는 영역은 아니니까 그 정도로 가져가시면 우선 서포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화이팅입니다. 러닝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 그거는 우선 풀 완주했을 때 같습니다. 그때 정말 그 벅차오르는 감정, 그거는 제마 때는 사실 완주라고 하지 못하니까 제마 말고 이번 동마 얘긴데요.
기록이 어쨌든 간에 42.195를 완주했다라는 그 감정이 굉장했습니다. 풀 참가해보지 않으신 분들께선 참가해보시면 정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훈련 강도에 대한 적응으로 인한 불면증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근력 운동을 추가해 보십시오. 아니면은 좀 이게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식사 패턴이나 이런 거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좀 스트레스 받는 일 많았잖아요. 그때 저도 좀 잠 제대로 못 자긴 했는데 스트레스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최애 러닝 코스. 제가 러닝 코스에 대해서 사실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요. 그냥 달리는데 편하게 달립니다. 지금 심곡천을 가장 편하게 달리고 있고요. 트랙 훈련은 아시아드 보조 경기장 이용하고 있고, 여기 너무 좋다 라고까지는 사실 말하기가 애매한 건 제가 이곳저곳에서 달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장마철 훈련 방법. 이거는 저는 좀 굉장히 제이인 사람이라, MBTI 계획형 사람이라 훈련 내가 이때 이 훈련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비가 온다 그냥 우중란 합니다. 근데 저는 우중란 추천을 안 드리는 게 부상 위험이 너무 높고 운동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작년에 뭘 많이 했냐면 집에서 스태퍼를 많이 했습니다. 혹은 슬로우 버피, 이런 대체 복합 관절 운동, 좀 준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근력 운동, 보강 운동 많이 가져갔었고요. 신발 같은 경우에 우중런을 하게 될 때는 최대한 접지력이 좋은 걸 우선으로 선택을 했고, 그 접지력이 좋은 신발을 2족 정도 로테이션 하면서 신었던 것 같아요. 안 말랐다? 근데 이거 신어야 된다. 그러면 양말 벗고 신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우중런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하네요. 가능하시면 실내 트레드밀 이용하시고, 아니면 저처럼 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수분 보충은 요즘 소프트 플라스크라는 말캉말캉거리는 수통이 있거든요. 데카트론, 살로몬, 쿠팡 어디에도 검색해도 나오니까 그거 이용하시면은 벨트 같은 거에도 쉽게 들어가는 컴팩트한 사이즈라서 그거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해외 마라톤 관심 여부 있죠? 있습니다. 당장 우선 가까운 일본 마라톤들 나가보고 싶지만 지금 적어도 한국 안에서 서브3 같은 어떠한 경지에 도달하고 난 후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사실 지출이 큰 행사다 보니까 좀 수익이 안정화가 되면 도전해보겠습니다. 러닝으로 얻은 것 중에 최고인 것은 그것은 정신력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육체적인 건강함 외에 정신적인 건강함까지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비단 다른 운동을 통해서도 얻어지지만 러닝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한 것 같아요. 자신감, 자존감, 도전 욕구 이런 거를 러닝을 통해서 얻은 것 같습니다. 대회 이후 휴식 루틴 하프 이상의 대회에서는 몸이 회복됐다라고 느껴진 정말 부하가 심하게 걸리잖아요. 그때까지는 훈련을 아예 안 해줬고요. 영양 섭취도 최대한 해줬습니다. 근데 10km 대회 같은 거, 10km TT 같은 거 한 후에는 그냥 다음날 리커버리 런 정도 짧게 가져가고 그 정도로 해서 했던 것 같아요. 하프나 풀은 조금 휴식을 가져가고 10km나 이런 거는 가능하면은 그냥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 중 포기하고 싶을 때 극복 방법. 제가 포기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좀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저 포기 많이 합니다. 특히 TT 할 때 포기 많이 했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포기했던 게 LSD 처음에 35 도전할 때도 포기했었고 TT 할 때도 특히 숨통 틔우기 할 때도 실패 많이 했었습니다. 도저히 신체적으로 안 된다 하면은 그 당시에는 딱 실패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실패한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버페이스든 아니면 컨디션 관리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다음엔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피드백을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극복하는 것 같습니다. 자, 러닝을 좀 오래 못하게 된 경험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말씀드리는 게 제 맛
혹은 서울레이스 이후에 의도적으로 혹은 부상 때문에 러닝을 제대로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나으면 뛰어야지 하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때 좀 휴식을 해야지 라고 그냥 휴식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거에 강박을 가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만족한 대회와 나가보고 싶은 대회, 제일 만족한 대회는 사실 뭐 대회 운영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았던 게 올해 동마지만 대회 때 가장 즐겁게 달렸던 건 동마였습니다. 너무 재밌게 달려줬고 화이팅도 재밌게 외쳐줬고 해서 동마 재밌게 달렸고요. 나가보고 싶은 대회는 지금 당장 떠오르는 대회는 사실 없습니다. 달릴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거는 제가 러닝 극장에서도 러닝 훈련하면서 말씀드리는 적이 종종 있지만 자세를 무조건 계속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내가 지금 발 딛는 게 지금 맞나? 케이던스가 맞나? 팔치기가 맞나? 이거 진짜 끝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노래도 좀 들으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계속 생각합니다. 다음에 어떤 컨텐츠를 찍어볼까? 오늘 컨텐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영상 구성을 할까? 뭐 이런 생각? 보통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종아리 스트레칭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거 제가 카드로 달아놓을게요. 가성비 싱글렛 뭐 알리나 테무에서 구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내에서 구매 가능한 건 아무래도 데카트론이죠. 저는 9,000원인가 8,000원에 구매했는데 지금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데카트론 찾아보십시오. 훈련할 때 케이던스가 175에서 177이 나오고 대회 때 182에서 185가 나온다. 어떻게 개선? 지금 제가 딱 이런데요. 개선의 여지는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훈련에 당연히 좀 로우 페이스로 천천히 가실기 때문에 이 케이던스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대회 때 저 정도 케이던스가 나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호흡법 이거는 솔직히 제가 언급하기 애매해요.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던스 외에 제가 러닝 스킬에 대해서 다루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권위가 아직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지에 도달하지도 어떠한 전문 교육을 이수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러닝 스킬에 대해서 다루기가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호흡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첨언하지 않겠고 저는 그냥 최대한 열심히 들이마시고 최대한 열심히 내뱉는 것까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하프를 처음 도전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훈련 포인트 분명 이제 지금까지 올해 초에 아마 입문하셔서 이제 첫 하프 대회에 도전하실 것 같은데 장거리 훈련 이건 풀이랑 똑같습니다. 최소 20 이상의 장거리 훈련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내가 그 시간 동안 달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영역이라 근데 하프는 정신력으로 달려지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안정적으로 뛰고 싶으시면 장거리 훈련을 가져가십시오. 자 이제 러닝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입문자에게 아디다스 아디오스 프로3 혹은 노아블라스트 둘 중에 뭘 권하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레이싱화를 훈련화로 쓰는 것에 대해 권하는 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노아블라스트 권해드리겠고요. 퓨어셀 미드솔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 제가 놀랍게도 뉴발란스 내일 다룰 페이서 제외하고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어서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애매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많이 신는 러닝화 지금 마일리지가 다 단 것 중에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장거리 훈련에 가장 많이 썼기 때문인 것도 있는데 마일리지로 따지면 올러닝 클라우드 몬스터가 지금 마일리지가 제일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LSD용으로 샀기 때문에 기본 20 이상의 러닝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가장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일반 데일리 러닝화로는 원래는 아디제로 SL 많이 썼다가 요즘은 KD900 데카트론 KD900 많이 신고 있습니다. 제가 딱딱 쿠션 좋아하나봐요. 최애 브랜드는 어디냐? 이건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브랜드를 편향해서 좋아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 여기 브랜드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없습니다. 그건 리뷰어로서 가지지 말아야 할 덕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편견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최애 러닝화를 훈련용과 레이싱화에서 고르면 제가 레이싱화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DB8 나이트로 엘리트2와 메타스피드 스카이 8이 없는데 DB9도 물론 좋았던 신발이지만 메타스피드 스카이 8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지금 최애 신발은 메타스피드 스카이 8입니다. 제가 신어본 것 중에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초보자, 중급자에게 추천하는 러닝화. 초보자에겐 제가 웬만해서는 좀 안정화 라인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유하거니와 좀 데미지 없이 좀 무겁고 딱딱하더라도 안전하게 러닝화라는 의미에서 안정화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뉴발란스 860, 젤카야노, 아드레날린 이런 류의 그냥 엔트리급 안정화 신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중급자분들께서는 지금 슈퍼 트레이너가 괜히 슈퍼 트레이너가 아니라는 생각은 항상 합니다. 네오비스타, DB8 나이트로, 클라우드 몬스터도 따져보면 슈퍼 트레이너 좀 포지션이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슈퍼 트레이너로 좀 다목적으로 좀 범용성 있게 하고 싶으시면 그런 쪽 구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신은 러닝화, 오늘 클라우드 몬스터 신었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어제 아쿠아슈즈 신었다 보니까 달리고 싶었습니다. 데일리 트레이너와 슈퍼 트레이너를 따로 분리해서 사용해야 될까요? 그거는 본인이 투자하고 싶은 투자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좀 분리 짓자면 데일리 트레이너의 상위 기종이 슈퍼 트레이너 아니겠습니까? 데일리 트레이너처럼 어떤 훈련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각각의 성능치에 대해서의 더 높게 배당이 된 게 슈퍼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슈퍼 트레이너 구비 가능하시면 슈퍼 트레이너들을 몇 쪽 구비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고 좀 더 가성비 있게 그리고 너무 그런 퍼포먼스에 대한 의지하기 싫으시면 그냥 데일리 트레이너 저처럼 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비하셔서 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 대회 때는 어떤 신발을 신으실 건가요? 제가 지금 10km 하프 풀 지금 잡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풀에는 메타스피드 스카이 8을 신을 거고요. 고민인 게 10km와 하프 대회인데 내일 뉴발란스 페이서 버전 2를 리뷰 예정인데 걔가 만약에 적합하겠다 싶으면 걔를 10km와 21km 대회에서 신을 겁니다. 러닝화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구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데일리 트레이너 용도로서 2족, 장거리용으로 하나, 대회용으로 하나만 있어도 사실 충분히 로테이션이 가능하고 여기서 데일리 트레이너를 하나 뺀다 하더라도 충분히 운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러닝화의 수명 관리나 이런 거 생각하면 4족 정도가 좀 평균적이지 않을까. 좀 본인이 속주 훈련을 한다면 데일리 트레이너 중에 좀 느낌을 속주용과 좀 리커버리용 이렇게 구분 지어도 될 것 같고요. 저부터가 좀 최대 좀 그렇게 많이 지내라고 하지는 못할 러너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러닝화 하나만 신는다면 무엇을 신을 건가요? 어렵네요. 레이싱화를 저는 말씀드린 대로 평소 훈련에 안 신는 주의다 보니까 근데 풀코스도 뛸 수는 있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지금 시점에서 고른다면 제가 입는 것 중에서는 사실 좀 선택하기 애매할 것 같고요. 아마 여러 가지 훈련에서나 대회에서의 평가들로 생각했을 때는 아디 프로 3 혹은 엔돌핀 프로스 4 이 중에 선택할 것 같습니다. 훈련함에도 좀 데미지가 덜한 편의 신발이니까요. 현 시점 알파3 제외하고 레이싱화를 추천한다면 알파3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안 신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알파3가 지금 넘사벽 러닝화? 저는 왜 알파3가 이렇게 고평가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리뷰어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냥 단순 러닝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진짜 무난하게 구매하시면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디오스 프로 3 추천드리고요. 얘는 웬만한 어느 정도
중급 훈련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대회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엔돌핀 프로4 그리고 디베이트 나이트로 엘리트 3 지금 이거 나온 후에 평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3개만 고르라면 이 3개 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법에 따라 조금 호불호 영역은 갈리겠는데 미즈노의 리벨리온 프로 2 본인이 좀 미드풋이나 포어풋 주법을 한다 충분히 선택 가능한 신발입니다. 미즈노 제가 최근에 네오비스타 리뷰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선택한다면 제가 이게 말씀 안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뭐랄까 레이싱화로서의 포지션에 애매함이 있어서 뉴발란스 엘리트 버전 4도 조금 무겁다라는 평은 있지만 충분히 괜찮다는 평이 있기 때문에 이 5개 저는 추천을 드릴 것 같네요. 고어텍스 러닝화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방수 러닝화 얘기죠. 이게 단시간 러닝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시간 단위로 러닝을 하시는 분에게는 비추천합니다. 무조건 빗물이 다 들어올 거예요. 자, 러닝화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튜브에 관해서 질문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계기. 말씀드린 대로 제가 대리기사로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던 와중에 그것만으로는 당연히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취업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애매함이 있었습니다. 좀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었던 것도 있고 마지막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이 나이에 마지막으로 어떤 도전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거로서 선택한 게 유튜브였습니다. 그 당시에 홈트로 바쁘 찍는 게 굉장히 혁신적이고 뭔가 이목을 끌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지금은 그거보다는 러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해주고 계시지만요. 유튜브의 목표, 그냥 유튜브로 생계를 이어가는 게 우선 1차 목표고요. 2차 목표는 러닝계에서 하나의 어떠한 특수한 포지션으로 자리 잡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 뭐 정보 전달이 됐든 아니면은 뭐 인터뷰가 됐든 그러한 저만의 특수한 러닝계에서 이 사람 있지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때 수익 같은 거 당연히 안 나고 구독자도 유의미하게 안 늘고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게 맨 처음 서문에서 제가 오늘 영상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게 다른 분들이 안 봐주면 유튜브의 존재 의의가 없거든요. 근데 뭐 봐주시는 분들 거의 없고 하는데 계속 영상을 올리는 게 곤욕이었습니다. 그때 힘들었고 그리고 뭐 최초로 조금씩 이제 악플 받기 시작했을 때 그거 제외하고선 막 유튜브 자체 그렇게 막 힘듦은 따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정보 습득 경로. 아니 이런 정보 다 어디서 얻고 어디서 그렇게 빨리 얻으시냐. 발품입니다. 러닝 커뮤니티, SNS, 해외 뭐 정보처, 단톡 등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곳에 최대한 눈과 귀를 열어두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미련한 방법인데 이거 말고 뭐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종일 유튜브로 하려 했기 때문에 본업으로 생각하고 낮에 다 그에 대한 활동을 하고 저녁에도 뭐 자기 전에든 계속 유튜브에 대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돈과 시간이 많으면 해보고 싶은 콘텐츠는 대회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쾌적하게 봐주시는 분들, 러너분들에게 또 러너들을 위한 그런 대회를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는 지금 계속 구상은 하고 있는데 그런 뭔가 아직은 제 역량과 말씀하신 금전적 이런 거에 부담으로 못하고 있는 게 많은데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자분들과의 합동런이나 팬미팅 여부. 합동런은 이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뭐 최근에 오셨으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한 진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공지는 제가 최대한 커뮤니티든 공지해 드리겠고 혹여나 더 빠르게 정보 받고 싶으시면 단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채널 방향성은 뭐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조별아 디어라는 사람의 성장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느낀 여러 가지 좀 러닝에서의 팁과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드리고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좀 러닝하는 분들과의 많은 교류에 대한
영상도 많이 다뤄보고 싶습니다. 지금 러너를 담다 같은 러너를 담다를 지금 어떻게 좀 경우가 좋아서 굉장히 인지도 높은 분들과 하긴 했는데 꼭 인지도 높은 분들만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좀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모시고 싶어요. 유튜브 10만이 되면 그거는 지금 10,000명도 아닌 상황이라 지금 따로 생각이 나는 건 없지만 좀 거하게 이벤트 해야겠죠. 뭐 팬미팅까지는 아니어도 모여서 같이 또 뭐 즐길 행사와 이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50분 패배 다시 할 생각 아까 말씀드렸죠. 하반기에 만만한 대회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의 롤모델 저 있습니다. 김계란님입니다. 딱 운동 컨텐츠에서 어떻게 보면 선구자가 되셨고 굉장히 사건 사고 없이 건강하고 이로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김계란님이 어떻게 보면 딱 롤모델인 것 같습니다. 유튜버분들과의 합방 계획 전 있습니다. 러너를 담다 원래 1회차 초청 원래 해야 할 분이 원래는 꼬꼬마 러너 킴비님이셨습니다. 근데 뭐 이래저래 오지저지 해가지고 좀 계속 불발이 나고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러닝 유튜브 지금 시장이 사실 러닝 붐인 것에 비해서 좀 약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고 하려면은 유튜버들과 혹은 뭐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과 시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러너를 담다를 그렇게 진행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신 질문들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리해서 답변 드려봤습니다. 단순한 화이팅 댓글은 제가 따로 감사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벤트 추첨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추첨을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255분 모두 추첨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 답글을 달아주신 183분에 대한 추첨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댓글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총 말씀드린 대로 183분의 참여자가 있으셨기 때문에 랜덤 번호 뽑기로 여기 183분 설정을 해놨고요. 그 번호에 맞는 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136번 댓글 넣어 보도록 할까요? 136번 토비오84님이십니다. 디언님 목소리는 지하 몇 층에서 얻으셨나요? 꾸준한 성장 응원합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신 토비오84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길고 긴 Q&A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최대한 짧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질문 등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영상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양질의 정보를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열심히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사실 러닝이라는 것에 대한 정보 전달에 있어서 제가 단순히 그냥 뭐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스스로가 굉장히 러닝에 진심이고 노력하셔서 어느 정도의 그래도 성과를 낸 사람이다라는 신빙성을 드리기 위해서 제 스스로의 성장에도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에도 좋은 것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첨되신 토비오님께서는 제가 댓글에 제 오픈카톡 달아두겠습니다. 그쪽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고 내일은 말씀드린 대로 뉴발란스 페이서 2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